민주화를 위한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국가도 굉장히 많고, 독재체제 하에서 지내는 국가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국가로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죠. 과거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독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독재 체제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고, 저항을 했는데 또 독재를 하려고 또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또 나오고 또 저항하고 계속 저항을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고하게 다져왔었던 것이죠. 그게 다시 최근에 무너지려고도 했으나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 높은 국민의식, 높은 역사적 상식, 역사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막아냈었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과정들을 잘 공부를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앞으로 또 어떻게 지켜야 될지, 확실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든지 이것은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발췌 개헌을 봤습니다. 그게 1차 개헌이 되겠죠.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 됐고, 2차로 또 개헌을 시도를 합니다. 이승만이 개헌을 시도하는데, 원래 한 번만 4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고, 한 번 또 연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8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끝날 때가 다 돼가다 보니, 그러니까 48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52년까지 했고, 52년에 당선이 돼서 56년까지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4년에 2차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 초대 대통령, 나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 라면서 개헌을 또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 투표를 하는데, 그때 203명, 국회의원이 203명이 있었고,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이 이상이 찬성을 해야 투표가 가결되는 것인데, 이때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면, 이상이라는 뜻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이상이면 가결이에요. 근데 203의 3분의 2는 135.33이란 말이죠. 그럼 몇 표가 나와야 가결이 될까요? 몇 표 이상이 나오면 136표 이상이 나와야 가결이 되는데 135표가 나왔네. 재밌으려고 135표가 나와서 부결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한 명 튀어나오더니 이거 반올림이라는 게 있어요. 135표 5.33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3.33은 반올림에 의해서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135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입니다 하면서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이게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4는 죽이고 5는 세운다. 4.4.5입 반올림이란 뜻이죠. 반올림법에 의해서 이것은 통과입니다 라고 해서 통과가 됐어요.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래서 통과가 됐고, 48년에 선거했고, 52년에 선거했고, 56년에 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56년에 치르는 이 선거에서 신익희와 맞붙게 되는데, 신익희가 갑자기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신익희가 붙었으나 죽었고, 부통령으로 이기붕과 장면이 붙었으나 장면이 당선이 됐죠. 여기는 죽고 이렇게 당선이 됐고, 또 이제 60년, 또 4년이 지나서 60년에 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승만과 조병옥이 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통령에 이기붕과 장면이 붙죠. 웃기는 건 조병옥이 또 죽어요. 선거 앞두고 죽습니다. 그럼 이승만이 당연 당선이 될 것 같은데, 이승만이 이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이게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면 요 이기붕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장면이 부통령이 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통령 선거를 조작합니다. 이렇게 조를 짜서 투표를 하러 가라, 이런 것도 있고, 장면이 선거 유세 가는 곳에 휴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다 장면을 뽑았다고 하는데 이기붕이 당선이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건 부정선거다 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선거 준비를 보시면 지역별로 4할 정도 사전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어두고 3인 1조, 9인 1조로 편성을 해서 조장이 표를 확인을 하고 선거운동원한테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을 것. 이게 정상적인 투표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이런 부정투표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것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대구, 대전, 마산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로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시신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대학 교수도 시위하고 결국 이승만은 하야합니다. 원래 깜빵가고 이렇게 국정을 문란시켰으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조공학 간첩으로 막 몰아서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야하고 끝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개헌을 합니다. 3차.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윤보선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장면이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민의원과 참의원이라는 양원제로 잠시 운영이 됐었던 그런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가 되겠고요. 박정희는 이때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종을 한 3년간 61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63년에 군복을 벗고 민간인 자격으로 다시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간신히 아주 작은 투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3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다시 법을 고치죠. 4년 중임제, 다시 4년 중임제의 직선으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 유지 기간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박정희가 주관을 해서 군정을 실시했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때 3공화국 때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었고 65년에 일본과 수교를 맺기도 했고요. 독립축하금으로 무상으로 3억 달러, 차관으로 3억 달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65년에 베트남 파병도 시키게 되죠.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또 돈을 받기도 하고요. 베트남 전쟁 특수로 건설업과 산업이 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 군정 연장을 반대하고 또 이 한일 수교, 누구를 위해서 한일 수교를 한 것이냐, 한일 협정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도 3선 개헌을 해버리죠. 3번까지 좀 하자라고 하면서 또 독재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고 71년 선거에서 김대중의 또 승리를 거두면서 3선 당선을 하게 되죠. 69년에 개헌을 하고 71년에 당선이 되자마자 유신 헌법을 개정을 해버립니다. 3번 개헌을 하죠. 그래서 유신 개헌을 하면서 간선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 대통령을 뽑는 국회의원은 내가 뽑을게 하면서 3분의 1,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본인이 뽑을 수 있는 완전한 독재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요 유신 체제를 4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3공화국에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4공화국에서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독재 체제를 이뤄가게 됩니다. 자, 선거 유세장에서 막걸리를 나눠주고 71년에는 고무신 주고 돈 주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고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이 간첩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재판에 넘겼던 이런 사건들이 되겠고 3선 개헌을 통과할 때는 요 공화당이 날치기 개헌, 빨리 개헌하고 그냥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국민대표회의 이런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대통령을 여기에서 국회의원 몰아놓고 선출을 했었던 일이 있고요. 계속 반대를 하는 김대중을 납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인혁당 사건.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사형을 판결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인혁당 사건이 있었다. 이게 세계 사법 어둠의 날로 선포된 날이 되겠습니다. 74년 4월 9일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법 어둠의 날로 평가받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형 선고하고 반대한다고 사형 선고하고 그 다음날 사형하고 이런 독재를 하고 있었다. 결국 이런 운동들을 긴급조치로 다 제압을 했고 12.6 사태로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너무 독재가 심하니까 김재규가 총으로 대통령을 시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주제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죠. 최근에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좀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 YH 무역 사건하고 월급을 안 주니까 가발 회사인데 여기 김영삼 그 당사에 가서 농성을 하니까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해버리고 그래서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 12.6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점.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좀 독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3선 개헌부터 계속적인 이런 반대와 시위가 있었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으나 결국 김재규의 총에 의해서 사살되게 되었습니다.
자, 독재를 위한 노력이 또 있었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신군부가 또 등장을 하죠.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서울의 봄 영화 보셨나요? 그래서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군사정변으로 또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것에 저항했던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고 언론을 탄압해서 못 나가게 하고 그 광주의 출입을 다 통제한 다음에 이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던 이 사건이 5.18 민주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이 상대가 안 되죠. 시민군은 총기를 탈취하긴 했으나 헬기도 있고 기관총도 있는 그 군대를 상대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광주에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됐고요. 이때의 기록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민주화 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전두환이 이제 물러갈 때가 됐는데 전두환은 또 개헌을 통해서 전두환이 한 개헌은 7년 단임제였거든요. 간접선거였습니다. 간접선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은 거죠. 간접선거하면 노태우한테 물려줄 게 뻔했기 때문에 이제 직선제로 개헌하자라고 했던 그 항쟁이 6월 민주 항쟁이 되겠고 1987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다뤄지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결국 9차 개헌으로 5년 단임제 직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요 방식이 9차 개헌이 되겠고 아직도 현재까지도 요 방식으로 개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헌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고 있더라도 꼭 국민적 필요로 인해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개헌이 지금 이승만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고 박정희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3번이나 개헌을 했고 전두환이 8차 개헌을 했고 결국 국민의 손으로 9차 직선제 5년 단임의 직선제를 이뤄내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고쳐지게 되었고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전두환한테는 이런 삼천교육대로 사회정화 활동, 깡패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삼천교육대를 보내서 이렇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켰고 전두환은 야간 통행금지도 해제시켰고 프로야구도 개막시켰고 영화나 문화사업도 활발하게 했고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유화를 통해서 많이 놀아라.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많이 놀아라. 이렇게 좀 놀거리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다. 민주항쟁의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책상을 탁 치니까 욱 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은폐를 하기 시작을 하니 이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시위를 펼치기 시작했고 그때 용감한 기자, 용감한 검사들이 이 사건을 밝혀냈었고 개헌을 요구했으나 호헌 조치를 발표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헌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간선제로 가겠다라고 했으나 민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민주운동 중에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국민이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해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가 전개 과정 6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승만이 48년에 초대 대통령이 되고 발췌 개헌으로 52년에 또 되고 삼성 개헌으로 56년에 또 되죠. 56년에 또 되고 60년에 또 하려고 그랬는데 부정선거가 밝혀졌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겠네요. 그러면 50청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요때 최초 선거 때고 60만 세 운동 이게 왜 나오죠?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다. 그렇죠?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던 3번이 되겠고요. 자, 밑줄 친 시민들의 요구로 오른 것은 사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알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두환 때 개헌을 요구했던 그 국민들의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계엄군 철수. 이거는 80년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80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3.15 부정선거 60년에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했었죠. 굴욕적인 한일 협정 체결. 이거는 65년에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된 협정이 되겠습니다.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주의 헌정 회복. 이것도 박정희 때 사공화국에서 했었던 유신 헌법. 이때 단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되겠고 71년 대선 3선에서 성공하자마자 바로 유신 헌법을 했던 박정희. 자, 5번 호헌 헌법 이대로 할 겁니다. 간선으로 할 거예요. 라고 전두환이 말했던 호헌 조치. 그것을 처리하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자. 우리 손으로 뽑자. 라고 했던 6월 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유신 독재 체제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정부 수립은 48년에 있었고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6.25 전쟁이 50년도에 발생되었으나 60년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나타나서 독재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유신 체제는 요 때가 되겠죠. 라가 되겠는데 문제를 잘못 읽고 틀릴 뻔했습니다. 유신 독재의 연장인 군부 독재가 되겠네요. 광주 시민. 5.18이네요. 이거 알아도 이렇게 유신만 보고 이렇게 나를 골라버리는 일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12.12 사태로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게 79년이고요. 80년 5월 18일에 5.18이 일어나게 되죠. 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